영화 300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대군들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스파르타 장군들. 대군을 지휘하는 왕이 한마디 합니다. 무릎을 꿇어라. 장군들은 대장을 바라보고 대장은 고민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면 모두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노예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칼을 뽑아 던져 기어이 왕의 얼굴에 작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러곤 모두 전사하죠. 조국의 가족들 그것을 보고도 직을 이어받은 추미애. 윤석열의 역모를 알게 되곤 고민에 잠겼을 겁니다. 추미애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또 그녀의 아들 관련 군비리, 또 국방위로 오게 된 사연을 함께 알아보시죠. 조국 장관의 그 언론으로부터 그 검찰로부터 당하는 그 모진 그 수모를 저희 아들과 저는 지켜봤잖아요. 제 아들이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가족 중에 가장 열렬하게 엄마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조국 장관 집안처럼 뭐 그 터무니없는 일도 만들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너 괜찮겠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딸들은 다 반대하고요. 아들은 유독 엄마 해보세요. 지지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아들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되고 또 군 문제가 모두 다 예민한 문제이니까 그 문제만큼은 저나 제 아들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터무니없이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괴롭히고 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아들이 겪는다는 건 그때 당시는 차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스스로 자기로 인해서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주변을 보면서 주변 관계를 끊어가더라고요. 막 외로워지더라고요. 한창 그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그래서 뭐 이게 막 그 전화번호를 통신 조회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괴롭힘 당하는 아들 보고 저는 제가 이런 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퍽 미안한데 그걸 보면서 이 박정훈 모자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외롭게 그냥 두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위로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네. 그런데 국방위 오고 보니 그 징계 청구 대상자가 이제 그 탄핵소추 대상자가 내란을 저질러서.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처단하라. 미화는 제 인생에 용납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내란 진상조사 단장을 맡아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운명 같은 그런. 네. 우리가 그 윤석열 장관님께 직접 윤석열 징계를 하셨잖아요. 네네. 또 이거 탄핵 재판도 특수한 징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징계 2네요. 시즌 2.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즌 2는 이미 시즌 1에서부터 시즌 1에서부터 못 보던 것들이 놓친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언론이 제대로 전달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걸 하나씩 짚어보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러면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그 모친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정치인은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하는데 그 정치라는 것들이 무슨 헌법 가치 아래에서 공동선을 실천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과 또 신의에 기초한 활동인데 제가 우연히 목격했던 그 장면은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셨던가 지금 최근에 이태원 참사 시청 앞 그때 미사가 거리 미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그때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앉는 모습을 보고 저 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사랑 부분이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지요. 네. 네. 사람을 대상화시키지 않는 거죠. 네. 저도 당시에 장관님을 기억하면 장관님은 진심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 장관님이셨기 추미애 장관님이셨기 때문에 그 징계를 이끌고 마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셨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장관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 단죄 국면에서는 장관님은 정말 대단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하셨을 때 네. 한 일주일 정도 모셨는데 네. 윤석열 총장 그 인사 관련해서 네, 제 3장소에서 와라 네, 네. 라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안 된다. 네. 사무실 의견을 가지고 와라. 네, 네. 제 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때부터도 제 3의 장소 막 이런 거 그렇죠.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단호한 모습을 그런 보고 거 좋아했어요. 윤석열이 엄청 쫄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윤석열은 아마 검찰권을 가장 본인을 위해서 잘이라기보다 그 막강한 검찰권을 제왕처럼 휘두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마 그 서초동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예. 저를 안주를 많이 삼고 죽이겠다라는 것이 안주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그 인사제동이 걸리면서 굉장히 그 불편해하고 저는 뭐 그때 이미 조국 사태부터 하나의 그 역모 과정이었다. 지금 이렇게 전체를 훑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걸림돌이 이제 추미애라는 존재이고 어쨌든 저를 흠집을 내서 쫓아내버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채널A 사건에서부터 하나씩 그 제동이 걸렸고 그 채널A 사건을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전 과정이 1년간 우리들이 겪어내야 됐던 과정이었고요. 그게 이제 모아져 가지고 징계 청구 사유가 됐던 것이고 뭐 징계 청구 사유는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지만 그걸 그냥 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네. 이제 언론은 정치인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자기 개인을 위한 정치질을 한다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도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때의 징계 사유가 제대로 국민적으로 각인이 안 됐고 그때의 판사 사찰이나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런 것들이 마치 본인은 법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 제동이 많이 걸렸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